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주린이를 위한 주린이 탈출을 위한 시리즈 2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는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왜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들 왜 미국 기술주를 사라고 하는지, 기술주가 도대체 뭔지, 기술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건 아니겠죠? 일단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기술주에 대한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을 그냥 기술주를 뜻하는 텍스트학에서 가져왔는지 그냥 편의상 짧게 줄여서 쓰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기술주가 아니라 정보기술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언급한 것만 봐도 저는 기술 파트보다 정보 파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이 정보기술 기업들이 왜 이리도 중요한지, 왜 주변 사람들이 자꾸 사라고 하는지 설명을 위하여 현대 기업들의 구조를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B2B 또는 B2C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B2B는 기업이 기업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 B2C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형태이죠. 대표적인 B2C 기업은 스타벅스, 월마트, 코스트코, 넷플릭스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B2B 기업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이 있죠. 대표적인 B2B 기업들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B2B 기업이라뇨. 2021년도에는 슬슬 트렌드를 벗어나기 시작한 진부한 이야기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페이스북, 구글처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은 SNS, 구글은 검색 엔진 및 유튜브를 서비스하고 있죠. 다만 돈을 소비자에게 받지 않고 기업들의 광고를 플랫폼 내에 집행해줌으로써 돈을 벌고 있습니다. 즉 이론상 플랫폼 기업들의 위치는 B2P2C 느낌인 것이죠.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은 무엇일까요?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기업들로 고객이 현재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흔히 데이터 수집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별게 아니라 우리를 365일 24시간 인터넷 세계에서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플랫폼 기업들은 현존하는 모든 유행들을 알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들을 맞춤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중의 취향을 조사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는 컨셉은 1970년도 IBM 스타일의 사고이며 구닥다리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품목, 서비스 카테고리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유행은 유행일 뿐 평생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크고 작은 유행들, 정보들을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업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미 유행하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를 매칭시켜주며 이 매칭하는 방법이 정확히 광고입니다.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시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군 탐지기를 팔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배와 조업 장비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에게 알려만 주는 것이죠. 선주들은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선주들은 정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정보기술 IT가 가지는 힘이죠. 앞에서 정보를 단순하게 이용하는 전략이 IBM 스타일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과거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항공사들끼리 경쟁을 할 때 IBM의 초기 컴퓨터 천공 제표기를 이용하여 잠깐 경쟁 우위를 쥐었던 적이 있습니다. 티켓 발권 시스템을 컴퓨터로 묶어서 실시간으로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항공권을 팔 수 있었기에 빠른 정보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는 당연히 타 항공사들이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시키면서 사라지게 되었죠. 이러한 컴퓨터를 초기 도입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약간의 돈을 벌긴 했으나 이때도 컴퓨터를 팔았던 IBM이 결정적으로 돈을 벌었었다고 합니다. 즉 저는 현대 기업들에게 있어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게 해주는 무기,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를 쥐게 해줄 수 있는 무기를 팔고 있는 기업들이 IT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럼 다른 IT 기업들은 어떻게 기업들에게 우위를 쥐게 도와주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에게 친숙한 소프트웨어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의 예산을 아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 AI나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돈을 더 벌어다주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만 오늘은 예산을 아껴준다는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업은 어도비이며 디자인 소프트웨어 포토샵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만약 어도비가 없었더라면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디자인 소프트웨어부터 만들 개발팀이 전부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도비 덕분에 모든 기업들이 개별 포토샵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기에 개발비를 아끼게 해주는 것이죠. 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하면 빠질 수 없는 세일즈포스는 고객관계 관리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습니다. 고객관계 관리는 물건을 살 것 같은 사람만 분류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죠. 세일즈포스 덕분에 물건을 사지도 않을 사람에게 영업을 하느라 기업 차원에서 인건비를 날릴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영업 비용을 아껴주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아니면 굉장히 친숙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나 파워 플랫폼으로 생산성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없이는 직원 20명을 고용해야 했지만 엑셀, 워드 등의 생산성 프로그램으로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문서의 양이 증가하여 5명 내지 10명만 고용하면 되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소프트웨어의 주된 장점을 주변에 설명할 때마다 엑셀 때문에 격리라는 직종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외에도 회계 소프트웨어,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들, 결제 처리 소프트웨어 등으로 기업들의 돈을 다방면에서 아끼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아껴서 영업의 수익성을 증대하거나 아낀 돈을 마케팅 및 영업 비용, 제품 개발 비용 등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마케팅 비용의 생태계가 흥미로운데 옆집 펩시가 마케팅에 돈을 더 쓰면 코카콜라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IT 기업인 페이스북과 구글이 또 돈을 더 버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제 조금 2021년도 IT까지는 아니어도 2010년도 이후에 변하기 시작한 클라우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기업들에게서 돈을 뜨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돈을 뜯는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팔고 있는 기업으로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3인방으로 불리고 있으며 사실 AWS와 애저가 독주 중이죠.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정보기술 산업에서 인프라가 되는 전기 비슷한 것을 팔고 있는 꼴입니다.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데이터 처리, 저장,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 서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기업마다 언제 이 서버가 많이 필요한지 시점이 전부 다르죠. 예시로 수영복을 파는 기업은 여름에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스키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겨울에 이러한 서버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에게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서버 자원을 빌려주는 기업이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격으로 컴퓨터를 빌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실제로 클라우드는 현대판 전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몇몇 있습니다. IT 하면 하드웨어 산업도 빼먹을 순 없겠죠.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부터 소비자의 전자기기까지도 결국 전자기기기에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반도체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데이터 처리, 저장, 통신 크게 세 가지의 반도체가 있다고 보시면 되며 저희에게 잘 알려진 CPU나 GPU는 데이터 처리 쪽입니다. 이제 이러한 산업에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생산까지 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도 있죠. 저는 IT 산업에서 하드웨어는 원자재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혁명, IT 기업들로 인하여 생긴 변화, D2C 콘텐츠,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빼먹을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D2C란 중간 유통사 같은 단계를 끼지 않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P&G와 같은 소비재 기업이 월마트한테 면도기를 팔고 월마트가 소비자에게 면도기를 파는 형태로 기업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P&G는 제품 생산 및 브랜드 마케팅에만 집중을 하면 되었으며 실제 판매는 월마트가 담당하는 분업 구조였죠. 이제 D2C는 P&G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면도기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팔아보면 P&G 측에서 판매 노하우도 부족하고 월마트에게 파는 것보다도 돈이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러한 제조사 유통사 구조는 구분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이커머스 시대로 오며 판매 비용이 대거 낮아지며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물건을 팔려고 굳이 매장을 차리고 유지하는데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자사 인터넷 쇼핑몰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기 시작했으며 이게 D2C 전략과 이커머스를 합친 전략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D2C라고 해서 100% D2C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는 것을 도와주는 업체가 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쇼피파이, farfetch 등 제조사들의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주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당연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을 유지시켜주는 서버는 주로 AWS, 애저 등에 위치하며 또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에게도 돈이 흐르게 되죠. 그나마 콘텐츠 사업이 진짜 D2C랑 가깝다는 생각이 들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는 직접 영화, 드라마를 찍어서 얘네가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로 제품을 유통하니까요. 이제 IT 기업들의 전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IT 섹터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나스닥 100 지수와 IT 주식들이 똑같다고 혼동을 하시는데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 중 금융기업들을 뺀 100개의 기업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NYSE라는 미국 주류 주식거래소 상장 조건보다 나스닥 상장 조건이 비교적 쉬웠기에 기술주들이 나스닥에 더 많이 상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나스닥 100 지수에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순수 IT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느낌은 아닌 것이죠. 저는 S&P 500은 전반적인 미국 산업에 투자를 하는 느낌이라면 나스닥 100은 미국 시장의 30% 정도의 집중 투자를 하는 느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 100 지수 투자를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편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IT 기업들, 정보 기술 기업들의 투자를 위해서는 VGT나 XLK라는 ETF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드린 정보 기술 기업들에게 똑바로 투자를 하는 꼴이 되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